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지기 뚜벅입니다. 거의 10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야심차게 계획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원래 새해 되면 다들 그런 거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이 유튜브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2달을 못 가가지고 다른 계획들에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제 능력치가 그렇게 1년에 몇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우선순위 계획들에만 집중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좀 자기 자랑을 하자면 계획 중 하나가 운동이었는데요. 한번 제대로 식단도 지키면서 운동해보자 했는데 확실히 트레이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몸이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체지방률이 제가 20%가 넘었었는데 마지막에는 체지방률 5%까지 낮췄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마음껏 먹으면서 진짜 인간답게 살고 있네요. 뭐든지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면서 균형 있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는 철저하게 오디오 콘텐츠로 만들 생각입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영상 편집까지 하는 거는 제 능력 바뀐 것 같고요. 영상에 쏟을 에너지를 차라리 좀 더 내용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막 이런 거 아예 없으니까 구독자분들도 출퇴근길이나 운전하실 때, 산책하실 때 그냥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팟빵,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에도 함께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손웅정님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입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요. 기다리면서 시간도 때울 겸 교보문고에 갔었습니다. 연말에 무슨 책들이 나왔나 훌쩍 보다가 딱 눈에 띄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지도 흑백으로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이게 화려한 글자들이 담긴 책 사이에 있으니까 오히려 눈에 띄더라고요. 이 출판사가 수호 서재인데 이 손웅정 씨의 캐릭터를 되게 잘 파악해서 만드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크게 7가지 키워드로 목차가 나눠져 있는데요. 성찰, 집념, 기본, 철학, 기회, 감사와 겸손, 행복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에세이는 목차로 굳이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책의 내용을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손흥민 아버지로서의 자녀 교육관, 축구 선수 출신이자 축구 지도자로서의 교육 철학, 마지막으로 인간 손흥정이 갖고 있는 삶의 소신, 이렇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먼저 손흥민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같으면서 나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개똥밭에서 구르든 불구덩이에 뛰어들든 자기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윤리적 무게를 견뎌내야 겨우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프로 선수로 뛰던 손흥정이 막노동판에서 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려왔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남들이 하는 소리에 잠깐이나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날 때부터 프로 선수였던 것도 아닌데 프로로 좀 뛰었다고 그런 마음을 품다니 우스웠다. 일이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걸 창피해 했다는 것이 창피한 거였다. 살아가는 길이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왜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했나. 내가 삶에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증거였다. 왕년에 뭘 했든 처자식 입을 거리 먹을 거리 챙기지 못하는 놈팡이가 될 바에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했다. 낮은 자세로 삶을 대해야 했다. 그러자 마음이 누그러졌다. 이 공사판 막노동은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개똥밭에서 구를 수도 있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다. 그게 가장이었다.
그렇게 일용직으로 막노동판에서 일하며 살아도 남에게 꿀릴 게 하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자존감은 꽤 높았나 보다. 말 많고 관심 많은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외쳤다.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떠들든 난 상관없어. 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어. 프로선수? 그건 다 옛날 얘기야. 지금 내 상황은 이거고 막노동판에서라도 벌어서 살아야 하는 게 지금의 나야. 가장이라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첫째 의무다. 비록 내 뼈가 부스러지더라도 당장의 내 삶과 내 생활은 없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먼저 돌봐야 한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내가 다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흥민이를 보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려보곤 한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없어 노심초사 하셨는지도 모른다. 당시에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쌀 5말은 분명 부담이 되는 일이었을 테다. 이미 두 아들을 상급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을 텐데 막내가 보채니 이놈만큼은 제 바라는 대로 어떻게든 하게 하자고 결심했는지도 모른다. 그 양반들이 내가 잘 뛴다더라. 아버지가 내가 축구를 하도록 허락한 이유는 그게 다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낯선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갈 세상은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 다를 것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나는 그것을 아버지의 침묵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묵묵부답이다가 끝에 가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셨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초조한가?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건 다 부모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야 하고 좋은 성적을 내야 하고 프로선수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돈도 남부럽지 않게 벌어야 하고 물론 아이를 위한 부모 마음은 다 매한가지다.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고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 평탄한 길을 걷길 바라는 부모 마음을 어찌 욕심이라는 한 단어에 매몰시키겠는가. 하지만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해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만 생각하면 불안감과 초조함이 차오를 틈이 없다. 욕심이 차면 그 틈새로 따라붙는 것이 불안과 초조이다. 네가 행복하면 됐다. 이 마음이면 충분한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이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랐다. 그 길에 돈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문제로 호되게 고생도 해본 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미리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내 삶을 살아라. 주도적인 내 삶을 살아라.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할지언정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주도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세우고 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간도 벌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성공은 선불이다. 그건 분명하다. 성공은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내가 뭔가를 선불로 지불했을 때 10년 후에든 15년 후에든 20년 후에 성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지불을 안 했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흥민이 하루에 대해 묻고 독려할 때 고맙게도 흥민이는 내 당부를 귀담아 들어주었다. 흥민이는 노력했고 버텼고 적응했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고.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둘까 두려웠다. 모든 아이는 엄청난 잠재성을 지닌 존재다.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걸림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부모는 넓은 울타리 안에서 지켜봐 주어야 한다. 관리하고 통제하기 쉽게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두는 심한 간섭도 여기가 어딘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방치하는 방임도 지양해야 한다. 신뢰와 격려로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믿으며 응원해 주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다. 내가 낳았지만 아이들은 또 다른 인격체다. 내 소유물이 아니다. 이들만의 삶이 존재한다. 이들이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는 도울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그저 믿고 응원하고 지켜보는 조력자, 버팀목이 되는 일뿐이다. 어떠셨나요? 읽어보니 괜히 손흥민이 된 게 아니다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볼 때 실력 외에도 그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 있다고 느껴졌어요. 저도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 한 사람이다 보니 예전에 좋아했었던 박지성 선수도 분명히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지만 약간 늘 진지하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묵묵히 뛰었다면 이 손흥민 선수는 뛸 때도 항상 웃고 동료 선수들과도 굉장히 인싸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축구를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네, 다음은 전 축구 선수이자 또 현 축구 지도자로서의 손흥정 씨의 교육 철학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며 경기할 때가 되면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축구를 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이라 하기에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웠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묵묵히 견뎌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선수를 물건 취급하는 현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그런 현실은 축구 선수만이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가 어느 정도는 다 똑같이 겪는 문제였다. 지난 시절 우리의 고질병 중 하나가 바로 그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금 실력이 보인다 싶으면 그 선수의 미래는 바로 어른들의 철저한 계산 안에서 저당 잡히고 만다. 스카우트 이슈는 축구뿐 아니라 농구, 배구 등 스포츠 종목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15, 16, 그 어린 선수들이 학교와 지도자의 계획과 계산에 맞춰 움직여야 했다. 진로 선택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선수와 가족의 고민은 누구의 염두에도 없었다. 고질적인 문제였다. 정상인 게 비정상이던 시절, 아주 낯 부끄러운 이야기다. 축구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부분이 그랬다.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바로는 축구도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경직되면 축구도 경직되고 또한 사회가 민주적이면 축구도 민주적으로 바뀐다. 중고등학생 시절 혼자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몸은 일으켰는데 너무나 졸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너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내 인생에서 다시는 안 와. 그러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고 하지요. 강물은 쉼 없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 번 흘러가면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서도 안 되고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갓난아이 때는 4발로 기어다녔다. 그 다음에 2발로 섰고 일어서는 일도 단번에 되지 않았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가까스로 첫걸음마를 뗐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미적분하려면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 걷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번은 넘어지고 엎어져야 한다. 축구라고 다르겠는가? 세상 이치가 그러한데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게 결과만을 바라본다.
승리와 영광만을 소망한다. 제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수도 없이 패배하고 좌절해 봐야만 한다. 하지만 그런 좌절은 앞날이 보장된 좌절이자 실패가 아닌 경험이다. 이 과정을 겪어야 사람은 성장한다. 기본기도 쌓지 않은 채 경기에 내보내 성적과 타이틀을 얻으려 하는 지도자와 학부모를 볼 때 드는 생각은 이것뿐이다.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아이 데리고 나가 육상 대회에 내보내는 형국이라는 안타까움. 유소년 지도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떤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될까? 오직 이 과제를 놓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한다. 절대로 아이들 두고 자기 밥그릇을 챙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이들 미래만 생각해야 한다. 경기를 치렀는데 졌다? 그러면 그래, 지금 졌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 한두 경기만 하고 그만둘 것 아니잖아. 괜찮아. 자신감 가져. 이제부터야. 이렇게 격려해줘야 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기본기에 답이 있다. 몸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축구의 비밀은 공에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다. 축구의 왕도란 없다. 흥민이가 함부르크에서 처음 계약했을 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군팀 훈련에 참가했을 때,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을 때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난 선수라고들 표현했다. 나는 흥민이뿐 아니라 그 누구도 그 어떤 분야에서도 혜성은 없다 라고 말하고 싶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기본기가 그때 비로소 발현된 것일 뿐이다.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나의 훈련 철칙이다. 아이들에게만 시키고 팔짱 끼고 서 있지 않는다. 같이 뛴다. 웨이트를 할 때도 시범을 보이며 먼저 하고, 슈팅과 기술 훈련을 할 때도 반대쪽에서 볼을 차고 던지고 뛰고 주었다. 네가 하면 나도 한다. 그것이 내 철칙이었다. 그 고된 훈련을 혼자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흥민이는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옆에서 똑같이 훈련하니 멈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훈련할 때 나는 매섭고 혹독하게 몰아쳤다. 하지만 다행히 흥윤이, 흥민이, 아카데미 아이들은 알아주었던 것 같다. 우리 감독이 나를 엄하게 혼내도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정말 축구에 대한 사랑이 있다. 아이들은 그것을 스스로 깨우치고 부족한 나를 품어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 아이들이 한 단계를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행복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순간의 보람과 희열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것들이다. 그 단순한 것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울 때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복잡한 문제에도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부모든 지도자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나는 명지대에서 상무축구단으로 입단하면서 성인 축구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그제와 학원 스포츠 세계와 작별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축구를 하고 싶어 인생의 단계마다 문턱을 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려온다. 축구를 하고 싶은 아이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걸고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부모 마음. 다른 건 몰라도 그 마음만큼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미치게 축구선수로 뛰고 싶던 아이였고 내 아들만큼은 행복한 축구선수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는 부모이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적을 내기 위한 경기 중심으로 뛰었다. 성적을 목표로 두면 시행착오를 통한 진정한 경험을 쌓지 못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시도하지 못한다. 선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기회를 놓친다. 또한 일찍부터 승부세계에 노출된 아이들은 전성기로 뛰어야 할 나이에 이미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한 몸으로 버티고 버틴다. 우리의 성과 지향주의는 스스로를 착취하고 본의 아니게 내 아이까지 착취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는 흥민이와 공항에 있든 도시 한복판에 있든 현지인들이 뻔히 보이는 차별,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 그곳이 어디든 다 뒤집어 엎었다. 나와는 성정이 다른 흥민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붙었다. 봐라, 아시아인을 절대로 우습게 보게 놔두면 안 돼. 내 밥 내가 찾아 먹어야 해. 주도권 쥐고 살아야 해.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라. 그걸 훼손하는 사람을 보면 강하게 대응해라.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너네보다 못난 게 없어. 너네한테 무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정체성은 너 자신이 지켜야 한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라. 우리는 물렁하게 보일 나라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다. 붙어서 싸워서 해결해야 할 일은 붙어서 싸워야 한다. 타국에서 운동선수로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다. 때론 호사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실력에서도 기싸움에서도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산다. 온순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덕목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감 있는 것, 꿀리지 않는 것,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것은 경기력과도 직결된다. 위축되는 순간 얕잡힌다. 물러날 필요 없어. 네가 화가 나면 무슨 액션을 취해서든 네가 화가 났다는 메시지를 줘라. 주저하지 마라.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붙어서 해결해라. 안 되면 뭐라도 집어던지고 깨고 부수더라도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할 것 아닌가. 저질러보고 깨지고 얻어맞아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이 가면 당연히 몸도 따라가야 한다. 돈을 받는 순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때도 이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떳떳함을 택했다. 지금도 나는 우리 축구 아카데미 선생님들이나 직원분들에게 말한다. 학부모님들이 선의로 사주시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도 마시지 말라고. 관계란 서로 떳떳하고 깨끗한 게 좋다. 불필요한 것들이 오가며 관계 속에 챙기고 갚아야 할 군더더기를 만들 필요가 없다.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분야라면 특히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그의 평소 삶의 철학과 소신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진짜 좋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집안에서도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집의 풍경이다.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선택할 것이 많아져 우왕좌왕 시간과 열정을 허투루 쓸 확률도 높아진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쏟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자꾸 잃고 있는 것이다. 축구를 잘 습득하려면 운동 능력 하나로는 어림없다. 운동 능력이라는 재능을 뒷받침해줄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겸비되어야 한다. 축구장이라는 네모난 공간은 무법천지가 아니다. 그것도 룰의 지배를 받는다. 그 공간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엄격한 법 아래에 서게 된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최우선이다. 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에 다가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이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질 수밖에 없지요. 분수에 맞게 살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이들과 운동장에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책을 읽고 사색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단박한 삶, 단순한 삶, 자유로운 삶.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입니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생각도 흐트러진다. 아무리 백수 빈털터리여도 늘 할 일은 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쌓여 있다. 그때그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 속담에
아침 시간이 황금을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다. 나는 중요한 일은 가능하면 오전에 다 처리한다. 일이 쌓여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갈피를 잃고 말기에 내가 처한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운동을 지금도 새벽 시간에 하는 건 그 이유 때문이다. 오후나 저녁 시간은 예상치 못한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은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다. 나만이 깨어있고 나만이 존재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라는 걸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득은 실로 막대하다.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게 나만의 별난 생각은 아닌 듯하다. 간소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삶을 허비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서 새끼쳐 나오는 여유를 누리는 것. 요즘 흔히 말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힘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모라면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 나는 내 아이가 축구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한다. 행복이란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성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부모의 짧은 생각으로 정한 길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 인생의 많은 선택지 앞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길을 택할 수 있다. 아들들에게 말한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만 생각해봐. 그것이 뭔지 알면 결정은 바로 내릴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라. 사람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보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됐다면 망설이지 말고 곧장 그것을 해라.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밀어붙여야 한다.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투자는 생산을 결정한다. 투자를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열정이든 삶이든 나는 아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에 나 자신을 투자하기로 했다. 흥민이는 자신의 축구를 더 완성시키기 위하여 흥민이 자신을 투자하기로 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불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꼬장꼬장해 보이는 외모에서부터 다들 짐작하는 바이겠지만 나는 남에게 간섭받는 것이 무엇보다 싫다. 흥민이 일을 도와주는 스태프분들, 손축구 아카데미 직원분들에게도 강조하며 말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 영혼이 상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여기가 직장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황에서 참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양심껏 살았으면 저녁에 발 뻗고 잘 수 있다. 간단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된다. 누군가 내 영혼을 짓밟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아니요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 바라는 게 없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내 존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고 쏜 화살처럼 눈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데 내 스스로를 착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길을 가다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을 볼 때면 생각한다. 저들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돈일까, 행복일까, 욕망일까, 건강일까, 즐거움일까? 그리고 생각한다. 지금 나의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움직임일까? 삶을 돌아보면 늘 내겐 인생의 4가지 목표이자 바람이 있었다. 첫째, 남에게 빚지며 살지 말자. 둘째, 살아있으면서 이 세상에 폐를 안 끼치며 살 수는 없겠지만 폐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자. 셋째, 남에게 강요받지 않는 삶을 살자. 넷째, 남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자.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단박한 삶. 나는 항상 이러한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겠다. 욕심을 내려놓고 힘을 빼려고 노력한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러한 삶을 살겠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 마지막 페이지에 나온 이 구절이 진짜 좋았어요. 단순한 삶, 자유로운 삶, 단박한 삶. 이 단박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분은 아마 옛날에 태어나셨다면은 거의 도인으로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단순하게 살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버는데 가끔씩 앞뒤가 뒤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행복이나 자유를 너무 희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정말 종이책으로 사서 두고두고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밀레니엄 책방지기 뚜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